자, 이번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콤마의 정체를 밝히는 콤마 속도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는 콤마의 정체가 첫 번째로는 콤마 엔더로 연결되는 나열의 콤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콤마 엔더가 연결될 때는 이 세 명을 한 덩어리 한 묶음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콤마 엔드에서 나오는 이 엔드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엮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해석을 하자. 그렇게 하면 문장이 단순화되어서 우리 뇌가 맑아지기 때문에 해석이 쉬워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병렬의 콤마 또는 나열의 콤마였고, 두 번째는 절에서 콤마가 필요한 겁니다. 절이라는 것은 어디 소림사의 절이 아니고요.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어떤 마디의 절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것을 우리가 절이라고 했습니다. I love you 같이 이런 단순한 문장에서는 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의 단문이고 I love you and he leaves you 이렇게처럼 절과 절이 등위 접속사 and로 연결될 경우에는 그냥 두 개의 문장이 등위 접속사인 and로 해서 연결된 중문 또는 병렬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절과 종속절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의 문장인데 하나의 문장 안에 주인이 되는 주절, 그 다음에 종속이 되는 종속절 이렇게 나누어진 문장을 이렇게 구성된 문장을 우리가 복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문에서 복문은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이 종속절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일단 잡고 갑시다. 자, 절과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한 겁니다. 소림소가 아니고 뭐요? 접속사. 선임이 아니고 뭐요? 접속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문장 구조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고요. 자, 종속절에는 세 가지의 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첫 번째, 부사절에서 콤마가 필요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사절에는 내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듣는 사람, 읽는 사람 헷갈리지 마세요 하면서 부사절을 이끄는 앞에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나 글을 읽는 사람이 저 사람이 부사절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사절이 주절보다 앞에 위치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부사절 다음에 콤마를 찍고, 자, 드디어 콤마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콤마를 찍고 주절을 씁니다. 자, 예문 볼게요. Because I didn't have enough time, I had to take a taxi.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택시를 타야 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임 하면서 because 하면서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라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딸랑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 다음에 콤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절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콤마를 뭐라고 한다 이거?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콤마. 그래서 부사절 문두 콤마라고 하면 됩니다. 또 다음 예문 볼게요. Because they came back, I will have to finish this work. 나는 컴백이냐 캔백이 아니고 컴백. 그들이 오기 전에 나는 이 일을 끝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before가 나와 있습니다. 나 부사절임 하면서 before라는 시간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오기 전에 나는 이 일을 끝내야 된다 하고 있고요. 부사절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자, 콤마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사절 문두 콤마 이렇게 돼요. 자, 문법 하나상 짚고 넘어갈게요. 시간의 부사절이 올 경우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before they will come back, 그들이 오기 전에 해서 they will come back 하면 틀립니다. 부사절에서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하면 오히려 틀리고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부사절 조시조심 이것까지 알면 더 좋겠네, 그죠? 이처럼 부사절이 문두에 나올 경우 주절 앞에 있을 경우에는 콤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콤마의 정체를 뭐냐 한다면 부사절 문두 콤마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부사절이 주절의 뒤에 있을 경우 주절보다 종속절인 부사절이 주절 다음에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콤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똑같은 이 예문인데 I had to take a taxi because I didn't have enough tim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처럼 부사절이 문미에 올 경우에는 콤마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택시 다음에 콤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문장이 단순화되어서 해석이 쉬워진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콤마의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뇌를 확장을 하자 이거죠. 나는 택시를 타야만 했다. 왜냐하면 시간이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부사절이 문미에 올 경우 콤마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뇌에서는 콤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장을 잘게 잘라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will have to finish this work. work가 빠졌네요. I will have to finish this work before they come back.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이 이 문장에서 콤마를 찍어내고 문장을 단순화시켰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 문장을 굉장히 쉽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만 문장이 콤마 없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뇌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before 다음에 before 앞에다가 콤마를 넣어버리고 문장을 단순화, 간략화시키면 문장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사절 문미 무콤마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부사절이 문두에 올 경우에는 부사절 문두 콤마가 될 것이고 부사절이 문미에 올 경우에는 부사절 문미 무콤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사절이 문미에서 콤마가 없을 경우 부사절 문미 무콤마일 경우에는 콤마를 집어넣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하나 또 참고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부사절이 시작할 경우에는 부사절을 이끄는 나 부사절임 하면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등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부사절을 나 부사절임 하면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앵글 부사절임에도 불구하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뭐요? 그런 게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문장을 간략하게 생략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들이 충분히 의사소통에 오해가 없으면 단순하게 간략하게 하자는 게 언어의 효율성에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생략한 것이 뭐라고요? 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이 분사구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분사구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폭탄을 들고 불석에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사구문이 안 나오는 시험은 저는 하나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분사구문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자, 이 분사구문은 원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부사절로 고칠 수가 있죠. 부사절을 고칠 때는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고칠 때는 뭐요? 접주동입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이 말입니다. 그래서 because I didn't have enough time, I had to take a taxi 이게서 부사절을 간략한 분사구문으로 만들게 되면 접속사 생략, 주어가 같으면 생략, 부정은 나서 문두로 보내고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not having enough time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분사구문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부사절이 분사구문으로 바뀌는 것을 생방송으로 들으신 거예요. 자, 이처럼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고칠 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문맥을 보고 적당한 걸 살려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하지만 콤마 다음에 나오는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는 and입니다. and. 99%가 and입니다. 왜냐하면 이 콤마라는 뜻은 쉬어가다는 뜻이잖아요. 쉬어가기 때문에 이 접속사는 뭡니까? 쉬어가는 거니까 분사구문에서는 접속사는 and 됩니다. 자, 이 문장의 이 말에 대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took a shower singing a song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는 노래를 하면서 took a shower, 샤워를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singing a song은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이 singing을 접주동을 살려보면 I took a shower 하고 singing은 while 되겠죠. 접속사 나오고 주어는 I네요. 주의 가져오고 동사는 시제에 맞게 took니까 sing, sang, song이니까 sang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 그러면 while I sang a so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접주동을 살리는 걸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보신 거예요. 자, 그런데 I took a shower 해놔놨고요. 콤마가 있고 singing a song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분사구문, 콤마 다음에 나오는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접속사는 and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I took a shower 하고요. 접속사는 and, 주어가 가져올게요. I를 가져오고요. 동사는 시제에 맞게끔 sang 해서 I sang a song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해석도 약간 달라지죠. 나는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했다 이렇게 되고요. 나는 샤워를 했다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뜻도 달라지게 되죠. 이해되셨죠? 이처럼 분사구문, 콤마 다음에 나오는 분사구문에서는 접속사는 a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에서 나오는 분사구문에서 절에서 나오는 콤마에서 부사절 문두 콤마가 있을 거고 부사절 다음에 주절 다음에 콤마가 나오고 분사구문이 나올 경우에는 접속사는 and로 하는 이런 것도 같이 알면 여러분들이 문맥 파악에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절에서 우리가 절에서 콤마인데 부사절이 문두에 나왔을 때는 콤마가 나올 거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절에서도 콤마가 있을 수가 있죠. 그게 뭔가 하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일 때 콤마를 사용하게 되죠.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She has two sons who became doctors. 자, 의사가 된 두 명의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그녀는 의사가 몇 명, 아들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의사가 된 두 명의 아들이 있는 거고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콤마를 쓰고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쓰면 she has two sons, who became doctors 이렇게 돼 있으면 그녀는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한숨 쉬고 콤마는 쉬어가라고 했잖아요. 한숨 쉬고 후 하고요. 그들은 의사들이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이처럼 관계대명사 절 중에서 형용사절 경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서도 콤마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부사절 다음에 콤마가 왔고 형용사절 내에서는 콤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명사절 남았죠. 명사절에서 그러면 콤마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땡큐네 그죠? 명사절에서는 절대 콤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사절 네 가지 중요합니다. 뭔가요? 다시 해보세요. 명사절 대 명사절 입혀도 간주동 어주동 관주동 어주동 그 다음 관대 왓절 간주동 어주동 다음에 음사절 이어도 되고요. 어쨌든 툭 건드리면 나와야 됩니다. 명사절 대 명사절 입혀도 간주동 어주동 관대 왓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간주동이라고 외워나면 여러분들이 어순을 외우기 쉽기 때문에 제가 간주동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간접어문에서는 주어 의주동의 선수도 나온다. 간주동 의주동 같이 외우면 됩니다. 이처럼 명사절에서는 어느 경우에서도 콤마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명사절 4가지 긴명사 4가지 또 적어놨네요. 왜? 주어
문장의 구성 요소는 주어, 수수로, 목적어, 보어 4개인데 명사는 주, 목, 보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4가지가 긴 명사 4가지가 문장에서 엄청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긴 명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는데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콤마의 정체 첫 번째 콤마 앤드로 사용되는 백렬의 콤마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절에서 사용되는 콤마, 특히 부사절이 나올 경우에는 부사절 다음에 나오는 콤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온다. 부사절이 못 외울 경우에는 문장이 길어져 있지만 콤마를 외워버리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이 단순화돼서 이해가 쉽다. 이렇게 했고요.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에서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일 때는 앞에가 있고 긴 명사 4가지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 뒤에는 명사절 사이에서 안에서는 긴 명사 내에서는 절대 콤마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콤마의 정체 2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백렬의 콤마, 두 번째 절에 사용되는 콤마 이렇게 해봤고요. 세 번째는 동격에 사용되는 콤마 배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